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야, 겁에가. 이게 바로 겁에가더라 이럽니다. 겁밖의 소식? 겁밖의 소식은 진짜 소식일까? 겁밖의 소식. 이 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 개념이 있지요. 공간적 개념도 물론 있지요. 그 밖의 소식이야. 오 마이. 그걸 뭐라고? 위험망불 이전 소식. 오 마이 갓. 자, 겁에가. 세여 청산하자시오. 이거 했죠, 지난번에. 세여 청산하자시오. 세속과 더불어 청산이 어찌 자 어느 것이 하자 어느 것이 이거 시자는 오를 시자예요. 오를 시 아닐 비. 저거는 십이라는 말을 할 때만 옳다는 뜻이 있다 그랬죠. 그 외에 경어동사가 쓰는 말은 지저시지 뭐 이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오를 시자야. 세속과 더불어 청산 하자. 하자가 나왔기 때문에 옳다는 뜻이 들어가야 돼요. 어느 것이 오라. 세속이 오라요. 청산이 오라요. 여기서 청산은 속세를 벗어난 출가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경원사가 뭐 들라고 여기다 세속을 썼을까? 경원사는 진관객이라니까요. 그냥 세속과 찌들찌들한 관계를 끊지 못하는 전봉준 장군과의 관계 때문에 거기다 이 세속을 쓰신 거예요. 세여 청산하자시오. 속세와 청산 어느 것이 옳은가? 춘성무처 불개화라. 응? 세여 청산하자시오. 춘성무처 불개화라. 봄이 되면은 춘성은 그냥 뭐 그 성곽성이 되게 아니고 봄이 되면 무처 꽃이 불개화 꽃이 피지 않는 개화가 피는 거죠. 꽃이 피지 않는 곳이 없더라 이런 말이에요. 무처더라 다 피더라 이런 얘기. 세여 청산하자시오. 춘성무처 불개화라. 꽃이 피지 않는 곳이 없건만은 다 피건만은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니 속세와 청산 구분하라 구분하지 말라. 그건 하지 마라. 봄 돼봐. 속세는 더러우니까 꽃이 안 피고 청산은 깨끗하니까 핀다? 아니 그게 아니냐. 어느 곳이나 그냥 꽃이 다 만발하잖아요. 그 말이야. 봄이 오면 어느 곳이건 꽃이 피지 않는 곳이 없는 거. 방인양문 정우사 아까 했죠? 방인양문. 그래서 방인은 뭐예요? 곁다리에 있는 사람. 주변에 누군가가 이러냐. 이는 사람인자지만 누군가를 불특정 다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니. 만약에 누군가가 물어요. 만약에 묻는다면 뭐를? 성우사를. 내 깜냥. 자가사죠, 자가사. 자가사, 성우사. 내가 지어놓은 이 깜냥을 내가 내 경제를 묻는다. 그러면 내가 뭐라고 말할 거예요? 성녀심중 겁에가라. 끝. 성녀심중 겁에가. 성녀와 심중이 중도를 이루고 성녀심중과 겁에가가 또 다시 중도를 이룬다 그랬잖아요. 이게 따버려. 이게 진정한 중도를 넘어선 중도. 중도의 중도가 진정한 중도더라. 진주보화 했죠? 많이 해서 그냥 갈래요. 경원은 동학사에서 자신이 직접 키운 누더기 한 벌을 바랑에다 넣고 1880년 봄 1월 달에 왜? 자기의 친형인 대허성원이 마곡사에서 발령을 받았어요. 뭔 발령? 천장암 추지. 오 마이 갓. 이거 대박이야? 대박. 이거 천장암으로 찾아와서 장자부라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방구석이 좁아서 원성문이라는 방이 있는데 발을 뻗으면 발이 닿아요. 장자부라와 저도 누워봤거든요. 나는 안다. 짧아서. 경호선사는 닿았을 것 같아. 장자부라 누더기 한볼 경호사석에도 만들어 온 거예요. 바느질 솜씨가 좋아? 좋아. 누가 좋아? 그 어머니가 좋았어요. 바느질 솜씨가. 그래서 어디는 6년의 보임을 끝낸 언제까지? 80년서부터 80년, 81년, 82년, 84년, 84년, 85년 5월에 내려가시니까 횟수로만 6년이야. 뭘로? 누더기 한 벌로. 그래가지고 하도 너덜거리고 더러운데 뭘 했죠? 옷 좀 갈아입으니까 안 갈아입죠. 그래서 뭐
이때 이가 그냥 떼죽으로 있어 그 옷 속에. 그거를 이주시키는 새 옷으로 이주시키는 조건으로 한번 갈아입죠. 만공 스님이 하도 졸라서. 이때가 경헌나이 37세. 때는 1885년 봄이다. 경헌은 겁에가를 부르니 그동안에 자신의 분신이었던 주장자 탈바가지 헌옷 누더기 싹 불살라버리고 지팡이 하나에 의지하여 집신 하나 딸랑 달고 천장함을 데려가 유유히 세상 속으로 스며들어 버렸어요. 이거 뭐야? 입전수술, 일일중년, 화강동진. 요거야말로 딱 그거 같아요. 삼수갑산이 그게 아니라 요거. 이제 경화의 봄은 예사로운 봄이 아니에요. 어디나 꽃피어? 어디나 가 이제. 그 봄은 우주 영겁의 밖에 봄. 불가사의한 봄이다. 다시는 돌아와? 안 돌아와. 가끔씩 들려요. 가끔씩은 들려요. 그래서 뭐더라. 하나 있는 화중연화 소식. 아까 있죠? 불속의 빈년꽃이로다. 지 녹소의 울음이로다는 외안에 니우후. 그죠? 아까 니우후 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연목, 고목생, 곰혹생화, 물현금. 고목생화도 잘라야 되는데 이거 안 잘랐네. 고목 속에서 꽃이 피고, 고목생화. 고목 속에 죽은 나무에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여기는 물현금. 물현금은 줄 끊어진 검고에서 소리가 난다 이런 얘기죠. 똑같은 말이에요. 잘랐어야 되는데 안 잘라. 등도 같은 의미의 법리인 교회 별전의 소식을 알리는 힘들어. 경화의 선지시라고 합니다. 이 시는 경화의 기걸찬 도인의 부모. 기걸찬이 뭐예요? 기하고 호걸에 기하고 호걸의 풍모를 갖춘 도인의 풍모에서 우러나오는 무사태평가. 이거 무사태평가요? 무사태평가나 겁에가나 그게 그거지. 그럴 수 있다. 경헌은 속세와 청산을 구분해 안 해. 누군가 속세와 청산 어느 것이 옳은가를 묻는다면 경허선사는 뭐라고 했을까요? 성녀심중 겁에가라고 했겠죠. 우문의 현답을 하고 있다. 봄이 오면 어느 것이건 꽃이 피지 않는 것이 없거늘 만약 누가 성어의 경지를 묻는다. 그러면 나는 뭐더라. 누가 나의 경지를 묻는다. 경헌은 이렇게 답. 성녀심중 겁에가라. 이렇게 말하겠다는 거죠. 즉 돌계집. 성녀가 돌계집이에요. 돌계집은 계집이에요? 아니에요. 돌계집이 심중이 붙으면 계집이 되는 거야. 무형과 유형이. 무생물이 유생물. 죽였어. 성녀. 심중. 겁에가라 하리라. 이 시는 경화가 동학사에서 오도를 한 뒤에 천장함에서 소위 보인 공부를 한답시고 6년을 보냈죠. 마치 뇌을 푼 것으로 자신의 경지를 가장 간략하고 분명히 표현. 그러니까 저자로 하산하면서 첫 번째 시가 이 시. 그 다음에 거기 와서 오도가를 공포하기 전에 누구한테? 허주덕진에게 5개. 이렇게 있죠. 그래서 내려가면서 그 을푼시. 원래 제목은 제홍주 천장함이에요. 겁에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사람들이 겁에가라고 많이 부르죠. 왜냐하면 성녀심중 겁에가라고 했으니까. 겁에가나 경허선사가 붙인 건 제목을 붙인다고 했죠. 뭐라고? 제홍주 천장함. 이 천장함이 홍주군에 있어요. 홍주군은 뭐예요? 지금의 홍성이에요. 홍성. 홍성을 홍주라고 했잖아요. 고을주자를 써서. 강계도 그래요. 강계를 강주라고 하잖아요. 강이 옆에 있어가지고 강마을. 그래서 제홍주 천장함이란 제목으로 경허집에 실려있다. 봄이 오면 생초 청산속이든 저작거리든 어느 것이건 뭐든지 다 꽃이 피듯이 속세와 청산이 본래 둘이 아닌데 뭐 얻으려고 그거를 구분하느냐 이 말이죠. 모두가 다 한 성품의 표현일 뿐이다. 그래서 경헌은 이 개성을 본 뒤로 산을 내려가서 저작거리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술잔을 기울이기도 하고. 근데 이건 조금 뻥이야. 왜? 경화선사는 저작거리 내려가가지고 여기저기 은신하느라고 바빴어요. 사람들하고 별로 대화도 안 해요. 정산 속에서 한가로이 선녀를 즐기기도 했던 것이다. 이것도 조금 뻥이죠. 우리가 전봉준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게 다 오라. 에? 안 봤으니까 그냥 옳다고 쳐요. 그런데 전봉준이 나타나면서 경화선사는 한가로이 선녀를 즐기지 못했어요. 왜? 하루가 멀다 하고 전령을 보내가지고 경화선사한테 뭘 물어요. 도와달라고. 내려오라고. 이래가지고 경화선사가 나 좀 이따 갈게 라고 쓴 시가 있죠. 그래서 시가 아니죠. 서간이. 서간이 그래도 13편이 남아있어서 그 서간을 통해서 이 경화선사가 그 저작거리로 내려와서 숨어 있었던 그 20년을 저기서 건질 수가 있어요. 거기에 써 있죠. 그래서 선녀를 즐긴 건 조금 미안하지만 뻥. 경어의 이러한 불교 역사상 개친자의 행적을 초유의 행적을 보이고 있는 경어의 무의 행리를 하남은 경어집의 선사 경화상 행정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하남 스님들 뭘 알았겠습니까? 하남 스님도 몰라요. 그냥 하는 말이야 전부 다. 에이, 추측. 뭐라고 쓰셨어요? 거배가를 읊고는 짚고 다니던 주장자를 꺾어서 문 밖에 집어던지고 태웠다니까. 문 밖에 집어던진 게 아니라 주장자 옷가지 달바가지 이거 다 태워버렸어요. 던지고는 훌쩍 산을 나와서 곳곳마다 다니면서 교화를 펴. 교화 별로 안 폈어요. 그냥 어디도 가면은 경선사 앞에 사람들이 자꾸 오니까 법문 좀 해주고 뭐 이랬겠죠. 기존 교단의 형식이나 규율의 굴레를 벗어났겠죠. 왜? 경선사 가면 이런 규율 따지게 생겼습니까? 때로는 저작거리를 유유자적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섞여 어울리고 때로는 산속의 솔그늘 아래 두어서 한가로이 풍어롭지 않았어요. 남 보기에 한가로워 보였겠지만 사실은 경화선사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죠. 전봉준 때문에. 어쨌건 쉴 시간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전봉준 동학농민 일으켰지. 사형당했지. 쫓겼지. 그냥 에라 모르겠다. 어디 서산 부석사에 가서 애들이나 키우자. 그래가지고 몽룡장을 만들었다가 3년 하고 있는데 1898년에 오성을 주지에 초청을 받아서 범어사로도 건너갔다가 영원함을 넘나들고 5년 동안 정신없이 사시다가 고발한다고 하는 놈들 때문에 쫓겨서 1903년 4년 2월 11일 날 삼수갑산으로 떠나시죠. 이 삶 자체가 뭐예요? 파란만장이지 뭐. 그래서 한가로이 풍어를 읊었으니 그 초일한 경지를 사람들은 헤아려 할 수 없었다. 아예 초일하지 않았어요. 알지 못했죠. 물론 방한암 스님도 몰랐죠. 우리 모두가 몰랐어요. 자, 우주와 삼라만상은 성주 개공을 반복해요. 잠깐 이루어졌다가 주하다가 허물어졌다가 공으로 돌아가. 불교에서는 이를 겁이라고 그래요. 성주 개공. 그러니까 세월의 시간과 공간이 다 들어있는 거죠. 이 겁 속에는. 겁 속에는 시간과 공간적 개념이 다 들어있어요. 겁에 가는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이야기. 노래. 겁에 가는 겁밖의 노래란 말이에요. 생사를 벗어난 해탈의 노래를 뜻한다. 생사를 벗어났으니까 해탈이겠죠. 돌개진 마음속의 겁에 가. 이것은 경화와 일상에서 보고 느끼는 자신의 경계를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중생은 본래 전체성인 하나의 불성이 본래의 자기라는 것을 몰라. 전체가 다 불성을 이루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나. 개개불성이죠. 그래서 일체중생 개유불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개개인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게 자기임을 잊고야 없애고가 아니고 잊고죠. 잊어버리고 망각하고죠. 망각하고 세상과 세상을 대응하는 자기가 따로 있는 줄로 착각해서 그 가하, 진화와 가하가 있죠. 진화는 자기 자신을 잊지 않고 있는 본래불. 그 진화와 가하의 세상 사이에서 끊임없는 번뇌와 갈등을 일으킨다. 이렇게 세상과 나를 분별하는 생각을 우리가 뭐래요? 정식이라고 하잖아요. 정식은 중생들을 중생 노름을
정식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정은 뜻정이라고는 하지만 끊임없이 이 정을 주고받는 거. 왜 그 뭐죠? 왜 초코파이가 정이래잖아요. 끈끈한 정. 안 좋아. 끊임없이 생각이 일어나요. 정식이. 그게 중생이죠. 사람들은 이 정식으로 세상과 대응하고, 이 정식이 얼마나 그 모순이에요. 응? 본래를 잊고 갈등하고 있어. 세상과 대응하고, 또 사물을 파악하고, 나름으로 말하고, 자기 자신의 아집을 드러내, 자기 자신의 고정관념을 버리려고 하지 않고, 이런 게 다 두고 자신이 살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런 거를 막 끊임없이 생각하고, 이런 거를 막 판단하고, 이런 거를 내가 살아있다고요. 영어선사가 뭐래요? 참선곡에서 병신같이 쑥맥같이 그렇게 지내라고 했어, 안 했어요? 병신같이 쑥맥같이 지내는 게 최고거든. 나는 병신이다. 나는 쑥맥이다. 여러분,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잘나는데, 내가 거식인데, 전부 내가야? 내가야? 그건 가짜아. 가짜아는 거기 있고, 진화를 해야죠, 진화. 그죠? 그리고는 정식을 놓아버리면, 정식, 여기서는 정식이 사실은 정신. 정식을 놓아버리면. 식자는 육식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공허한 데 떨어져. 내가 한순간도 정식을 놓아버리면 공허한 데 떨어져 자신은 죽어 없어진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래서 끝끝내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러나 불법은 본래 나도 없고 내가 따로 태양할 세상도 없고 오직 일심의 성품 자리뿐이므로 그 자리를 찾아가야 돼. 정식은 일어나는 그 당처 자리가 본래 텅 비어 있다. 그리고 공하다. 라는 걸 깨달아야 돼. 정식이 곧 공한 거니까. 그 자리가 그 자리죠. 그것만 바로 깨달아 알면 돼. 근데 못 깨달아. 진리를 바로 깨달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가야 가아가 아닌 가아. 아까 진아가 있고 가아가 있더랬죠. 가짜인다가 아닌 본래의 진아. 진아가 사실은 무아예요. 또 진아라고 하니까 참된 내가 있다는 걸 알면 안 돼. 걔가 원래 없어요. 왜?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진아에 도달할 수 없어요. 진아는 무아라니까. 무아. 무아설 있죠. 응? 알아나. 네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주는 것이 네가 나한테 바치는 최상의 공양이다. 무아라니까요. 무아. 무아를 깨닫는 중도불이의 법계의 실상을 낱낱이 알아차릴 수 있어야 가히 본래 면목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경어는 그의 시 곳곳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배고프다. 즉 정식이 허공꽃과 같다. 허공꽃은 본래 없는 거죠. 정식이 허공꽃과 같이 체성이 없어요. 거심을 투철이 철견해야 돼. 알아차린다면 정식이 아무리 일어나도 법내즉 보리 로 승화시켜야지. 여러분, 정식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식이 일어나면 어때? 보리로 바꾸면 되지. 한순간 바꾸면 돼. 그래서 승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지를 경하는 아무런 감정이 없는 돌개집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고백아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돌개집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을 뜻하는 말로도 쓰여요. 보통 속세에서는. 그런데 그런 뜻은 아니에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게 아니라 돌로 만든 무정물을 말하는 거예요. 왜? 성녀뿐이 아니라 석인도 있잖아. 목인도 있고 목녀도 있고. 그래서 여자를 붙였다고 해가지고 아이를 못 낳는 건 아니에요. 그런 뜻은 전혀 없어요. 속세에서는 그런 말로 쓰이죠. 여인을 뜻하는 말로도 쓰이지만 불가에서는 목녀, 석인과 같은 말로 돌로 만든 사람이란 뜻이 아무런 감정이 없는 무정물 속에 유정물을 집어넣어야죠. 무정물이니까. 무정물이 성녀인데 심중을 집어넣으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명체가 되는 거죠. 왜? 심장, 성녀 심중.
아무런 감정이 없는 무정물인 돌계집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무심의 감정을 의인화해서 표현하는 거죠. 의인화. 사람으로. 배고프다. 이거 하나 하고 밥 먹. 이거 센 건데. 이거 엄청 세. 다음번 9번째. 드디어 석인이 나왔어요. 석인 하면 뭐예요? 선어지 뭐. 이거 끝. 석인은 중도를 드러내놔야 안 드러낸다니까요. 속인. 돌인데 사람을 붙여갖고 의인화를 시켜서 무생물을 유생물로 만들었죠. 무정물을 유정물로 만들었죠. 자, 돌사람은 사람이냐? 돌사람은 사람이냐? 돌사람도 사람이다. 이 중도를 드러내는 사람이니까 전부 중도를 드러내주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석인이라는 선어를 등장시켜서 중도부리의 극치를 보여주려고 경선사가 그냥 아주 엄청난 대박시를 썼어요. 근데 배가 너무 고프다. 너무 대단한 나 안 해. 여기서 끊겠습니다. 밥 먹고 와서 기운 차리고 할래요.